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 한 주 화학주와 경기 민감주를 사들였던 외국인들, 오늘 추가적인 매수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중국과 유럽의 PMI가 긍정적일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힘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수 상승 탄력에는 큰 힘이 되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벌써 월요일이죠. 대박플러스 시즌2 2분 참 기다려집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남문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고 계시죠? 먼저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 5번의 강의 자료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남문우 멘토의 친절한 강의와 함께 또 관심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대박플러스 시즌2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미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또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했던 오늘 하루 줄다리기가 팽팽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시황과 또 시장 키워드 받아보겠습니다. 참 요즘 미국 증시 재미없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미국 증시 영 재미가 없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요. 지난 주말 미국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고요. 또 토요일 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견주히 잘 버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의 대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미국 증시가 지금 벤 버냉키의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참 재밌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지금 미국 증시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타나면 조기 양적 완화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급락을 하고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 없다. 양적 완화 계속될 것이다 해서 올라가는 좀 기현상이죠. 어디에만 전부 다 매달려 있다는 거죠. 예, 돈에만 매달려 있다 이거죠. 유동성만 이번 미국 증시가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서만 찾고 있다? 유동성에만 찾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미국의 현재 벤 버냉키의 이러한 커멘트는 왜 나타나느냐? 산업 생산 지수나 미국의 PMI 지수, 경기 선행 지수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1차적인 조정을 좀 해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쉬어가라 이거죠. 너무 빨리 가다 보면 크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좀 쉬어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조기 양적 완화의 종료에 대한 이런 우려의 근본 이유는요. 그냥 좀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부분을 좀 식혀서 가자는데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나스닥의 1996년도부터 오늘까지의 차트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해드렸었죠. 미국의 지금 장세가 흔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담이 있다. 2000년 3월에 5132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0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지수가 여기를 우리는 38% 지점, 50% 지점, 62% 지점으로 세 가지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38%대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요. 다시 38% 지점에 2011년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50% 지점에 2012년 1년을 보냈다고요. 이제 지수가 어디 지점에 와 있습니까? 62%에 지금 막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만큼 1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휴식이 필요한, 즉 매도 욕구가 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미국의 시장은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0포인트를 넘어서는 지수, 즉 현 지점으로 제가 일봉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이 3,6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지수는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지수예요.
3,600포인트가 적정 지수인데 3,600포인트를 넘어서는 지수는 반납을 해야 되는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도를 하고 싶은 이익 실현하고 싶은 자리에서 벤 버냉키의 저런 코멘트가 어떤 촉매제가 되는 거죠.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현재의 미국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른 양상이죠. 왜? 미국은 유동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유럽의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유럽의 경기 GDP의 상승률을 보면 0.2% 생각을 했었는데 0.3%로 0.1% 증가되었거든요. 그럼 0.1% 그 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0.1%가 문제가 아니라 6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과 남유럽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전망을 지금 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리포트에 대응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즉 유럽도 이제는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것은요. 역시 중국 증시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증시 제가 2090포인트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뭐 주문 실수로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려 2200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자, 이 주문 실수죠. 주문 실수로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낮게 출발했지만 어떻게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결론을 하나 낼 수 있겠네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 증시는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기술적인 부담과 벤 버냉키의 속도 조절에 대한 코멘트로 일정 부분 횡보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유럽의 증시가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속에서 중국 증시 또한 지금 중국의 경기가 다시 체질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요, 미국 증시를 따라서 급상승한 증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그에 앞서서 제가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만 짧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이 시장을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선물이라는 게 있다.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프로그램과 선물은 무엇이냐? 그냥 지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지수의 매수 또는 매도를 바로 프로그램과 선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선물 말고 그 외가 있네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지수가 아니라 종목의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프로그램과 선물, 2번 그 외를 나눌 수가 있는데 1번은 바로 단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머리가 없어요. 거의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 투자라고 본다면 2번의 경우에는요, 종목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됩니다. 중장기 투자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 아니면 지수를 사고 있는지 선물을 사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금 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이제 지웁니다. 자, 프로그램하고 선물은 지수고 그 외는 종목이다.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을 보자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 얼마를 팔았냐? 1,000억을 팔았습니다. 1,000억을 팔았는데 이 1,000억을 판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프로그램으로 판 거거든요. 프로그램으로 1,000억을 팔았다. 즉 외국인은 오늘 프로그램으로 1,000억을 팔았다. 무엇을 판 거예요? 시장을 판 겁니까? 종목을 판 겁니까? 뭐예요? 종목이다. 시장을 판 거다. 시장을 1,000억을 매도한 거다. 그죠? 시장을 1,0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 자, 첫 번째, 시장을 1,000억을 매도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에 외국인입니다. 선물을 1,300계약을 또 매도를 했어요. 플러스 선물을 1,300계약을 매도했다. 1,300계약으로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1,500억이 넘어요. 1,500억. 즉 외국인은 오늘 시장을 프로그램과 선물을 통해서 약 한 2,500억 정도를 뭐 했다? 매도했다. 시장을 2,500억 매도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간다. 얘. 못 올라간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외적으로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어떻게 했느냐? 거래소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일어났다 이거. 1,275억을 매수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2,5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2,5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1,275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종목으로는 얼마를 산 것이 되느냐? 요 두 개를 더해야 돼요. 3,75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시장은 오르지 못하게 지수를 눌러놓고 얼마를 2,500억을 매도하면서 선물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수를 눌러버리고 그 속에 누른 상태에서 3,750억씩 뭐 했다? 걷어들였다. 그런데 누른 사람과 걷어들인 사람이 같느냐? 달라요.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 선물을 매매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이 6월달 급락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굉장히 단기 투자고 단기 투자니까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요? 어디 경기가? 미국, 유럽, 중국, 어디? 유럽이라 그랬죠. 어허, 뭔가 좀 답이 나오네요. 6월 달에 대폭락을 이끌면서 이익을 취했던 부분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자기네들은 마이너스가 나죠. 반대의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디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유럽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네. 그럼 어떻게 해? 돈 빼야죠. 돈 빼서 어디로? 유럽으로 가자. 왜?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냐? 바로 유럽계 자금이고, 반면에 1월부터 6월달까지 다 매도한 집단은 누구예요? 미국계 뱅가드 펀드. 끝나고 나서 7월에 1조 원의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는데 그 외국인의 매수가 누구 돈이냐? 미국계다. 왜?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아까 3,600포인트 나스닥 돌파한 이후에 쉬고 있잖아요. 추가 수익률이 별로 크지 않거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와 대만 등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식을 담아갑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계 자금에서 상당 부분 종목을 많이 걷어들인 하루였고, 반면 유럽계 자금은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 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면 시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시장이 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왜 못 올라갈까? 순매수 1,250억으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과 프로그램으로 2,500억을 꾹꾹꾹 눌러놨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수는 다 눌렀으니까, 지수가 눌러져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만 튀어오르겠죠. 지수가 못 오른다. 한쪽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죠.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오늘은 어느 쪽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업종으로 본다면 역시 오늘 조선업종이 아주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의 조선주들이 오늘 한번 좀 뻥 튀는,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니까 조선주 쪽에 오늘 순환매가 한번 강하게 들었고요. 이런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테마 쪽으로 본다면 2차 전지가 또 오늘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포스코 ICT 같은 종목들이 대거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급작스럽게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요, 전자결제주들이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오늘 테마에 한번 다시 테마를 강하게 만들어갔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즉 어때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지만 분명히 외국인들은 종목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튄다. 자, 지금 장세는 그래서 저는 어떤 장세라고 표현하느냐면 두더지 게임 장세. 여러분들 그 오락실 가시면은 게임 가시면은 요즘에 500원 합니까? 넣으면은 망치 하나 들고요. 여기서 톡톡톡 이렇게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그 머리 때리는 거 있죠? 머리 때리는 거. 그 게임이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일정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순환매가 톡톡톡 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잘 하셔야 되죠. 머리가 딱 올랐을 때 딱 때려야 되는데 머리가 내려갈 때 때려와야 점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10점도 못 내. 저거 어때요? 끊어쳐줘야 된다. 짧게 끊어치는 사람들은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아니면은 동작이 늦은 사람들은 10점도 못 내지만 10점이라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만 계속 때리는 거야. 이게 두더지가 나올 구멍이 10개가 있다면 하나는 반드시 한 번은 튀어나오죠. 그게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맞죠. 지금은 그렇게라도 수익이 내는 게 필요하다. 괜히 뒤쫓아가가지고 뒤에서 당하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순환매가 돈다는 거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시장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거래소는 2포인트가량 마이너스였지만, 코스닥은요, 0.3%가량 상승세가 나타났었거든요. 전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코스닥은요, 이미 전기줄이 다 밑에 있어요. 전기줄이 뭐죠? 제가 항상 전기줄이라고 설명하는 거,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5일선, 20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전기줄이다. 주가는 뭐다? 연이다. 연이 날기 위해서는 전기줄 위에서 날 수가 있지. 전기줄 밑에서는 계속 감긴다 그랬죠. 코스닥은요, 이미 전기줄이 다 밑에 있습니다. 전기줄 마지막 넘기는 과정에 지금 어떤 과정이냐? 실을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전기줄을 다 넘기는 과정 쪽에 실을 풀어주는 과정이 한 2주간 전개가 됐거든요. 이제부터는요, 이번 주는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하다. 자, 그럼 거래소 보자고요. 거래소 보시면은 여기 바로 전기줄이 모여 있잖아요, 위에. 그렇죠? 전기줄이 나와 있네. 아직은 연을 풀기에는 뭔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장세를 보면서 이렇게 짚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예상되는 이번 한 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익 내기 힘든 시장 속에서 남은호 원장님의 지난번 종목 하나케미컬이 수익률이 5%입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 보유해서 좀 수익률을 끌어올려 볼까요? 예,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케미컬 사신 분 축하드립니다. 매수가가요, 18,000원이었는데 지금 18,850원입니다. 예, 목표가가 19,500원인데요. 이번 주에 19,500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데요.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하나 주목하셔야 할 테마가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이 태양광의 선택이 망한 이후에 중국이 정책적으로요, 내년 말까지 3배 정도의 설비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그간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 카펙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재무적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실을 이제부터 걷어가는 단계예요. 저는 비록 1차 목표가를 19,500원을 설정을 했지만 올 연말까지의 목표가는요, 제가 설정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19,500원 이상에서 한번 끊어주시되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이었죠. 현대홈쇼핑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10% 정도인데요. 어떻게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추천 종목을 하면서 분명히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 다음 코멘트들을 좀 다른 쪽으로 하다가 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가 17만 5천 원이었는데 17만 5천 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7만 5,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로 본다면 약 한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으니까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대홈쇼핑뿐만이 아니라 지금 홈쇼핑, GS 홈쇼핑 같은 경우 급락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목은 업종과 같은 군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한쪽에서 꺾이는데 나 홀로 갈 수가 있느냐?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아직 17만 5천 원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17만 5천 원에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쯤에서 그냥 한 1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한번 끊어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홈쇼핑은 이익을 좀 실현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6월 24일 날 추천해 주셨던 제이콘텐트리 목표가가 5,800원이었죠. 오늘 종가가 4,620원이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제이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천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가격인데 약 한 2개월이라는 상당 기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 달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격으로 힘차게 뛰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기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포트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으로 좀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 포트를 갖다가 연계적으로 있잖아요. 예, 관리 AS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수평선상에서 일단 현금화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말미에도 또 한 가지 관심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강의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남은우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은우 멘토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찬 강의 부탁드릴게요.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도 다시 한번 신종사채에 대한 이야기 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요. 예,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겹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투자가 뭔지 그 실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저의 이 분석 내용들 잘 한번 들으셨다가 실전으로 행동에 옮기세요. 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항상 손발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데 특히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예, 아주 매력적인 실전 종목을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자, 전환사채는 아주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막 따끈따끈한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게 하나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이냐? 동부제철이 BW, 자, BW Bond with Warrant 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다. 딱 이름 기네. 저도 길어가지고 그냥 BW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BW 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다. 자, 뭐냐면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채권을 샀는데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네. 나는 채권을 샀는데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다고. 채권이 뭐냐? 채권.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금이다. 예금. 그 예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금하면 우리 해마다 매달 뭐가 들어오죠? 이자가 들어온단 말이죠. 채권이 뭐예요? 똑같아요. 국채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건 국가에 예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채라는 것은 뭐예요? 회사에 예금하는 거.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별게 아니고요. 그냥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부제철에서 드디어 BW를 발행하는데 올 한 해 나온 것 중에서요, 가장 따끈따끈하고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제가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어요.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요, 올해의 최고다. BW 투자한다면 저는 올해에 바로 이 동부제철 BW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BW가 뭔지 지난번에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보는 법을 하나 이제 가르쳐 드려야죠. 안에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짚어드리고, 좀 더 절차적인 부분까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렇게 어딘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는 발행을 한다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요 사이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예. 적어도 이 정도 사이트가 아직까지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투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트죠. dart.fs.or.kr. 이게 지금 공시정보가 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상장기업들의 공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트와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펀더멘탈을 볼 줄 알고 장기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접속하시면은요,
뭐 회사 이름 치라고 나와요.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동부제철이다. 그럼 동부제철 쳤어요.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쭉 떠요. 뭐 사업설명서도 있고요.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뜨는 것 중에 무엇을 본다? 증권신고서에서 채무증권. 앞에 자, 채자와 제일 끝에 자, 권자. 채무증권이 뭐죠? 예, 채권. 채무증권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읽어보고 하세요라는 이 투자 위험 알림문이 딱 떠요. 그러면요, 쭉 읽어보시고, 한 번만 읽어보세요. 평생에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다음부터 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케이, 알았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하고 클릭을 하시면 드디어 이런 창이 열려요. 그래서 핵심 투자 위험에서 이런 게 뜨거든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왼쪽 편에 이제 이런 홈페이지의 화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보면 공모의 개요라고 있어요. 공모, 개요. 자, 우리가 볼 거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 옆에 보면 메뉴가 되게 많아요. 뭐 공모, 개요, 방법이, 뭐 저 회사 위험 굉장히 많은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예. 그거는요, 나중에 좀 더 깊이 내가 좀 알고자 할 때 그때 보셔도 돼요. 제가 맥만 짚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데이터, 책이 한 권 나오거든요. 요게 책이 한 권, 투자 설명서 가보시면은 이번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그 볼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공모계열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 나옵니다.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 인수권부사채. 아, 이름이 왜 이렇게 길지 이거. 자, 이름이 긴 거는요, 간단합니다. 이름이 합쳐져 있다. 자, 무기명식. 채권에 이름이 안 적혀 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다. 이게 무기명식입니다. 무기명, 기명이 아니라 이권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이권부, 이자 준다 이거, 이자. 예, 요거는 누구나 이자 준다. 무보증,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누군가가 보증을 쓸 수 있느냐? 보증하지 않는다. 이게요, IMF 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채권들이 무보증 사채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보증을 씁니다. 누가 보증을 썼냐면 은행에서 썼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은행들이 대거 같이 내려앉았단 말이죠. 네, 대거 같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자, 요즘에는 절대 보증사채 없어요. 전부 다 무보증사채입니다. 무보증, 보증하지 않는다. 결국 나왔네요. 종류가 뭐냐? 신주인수권부사채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 사채의 명칭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권면총액. 그러면 얼마치를 발행을 하느냐? 이 회사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공이 쭈르륵 있네. 공이 쭈르륵인데 보면은 얼마에 300억이구나. 300억. 300억. 이렇게 공이 많은 거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죠? 우리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될 돈들이 이런 돈인데 알고 보면 나간 돈이 거의 이 돈이 될 가능성이 많죠. 여튼요, 300억을 발행을 하는구나. 300억. 그래? 300억 뭐 쓸 데가 있겠지. 그러면 이 회사의 이자는 얼마냐? 이자는 얼마냐?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7%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 이자율로 따져봤을 때, 발행 수익률, 연 이자율로 따져봤을 때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소리냐?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사시면 일단 연 5%는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 5%는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5%가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자,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요. 자, 잠깐만요. 옆에서, 예, 이자율.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공모계획 나옵니다. 어떻게 이자를 지급하느냐? 매달 지급해요. 이자의 12분의 1을, 예를 들어서 연 7%다. 연 7%면 이걸 1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 정도 되나요? 한 6% 정도 되겠죠? 0.6% 정도 되겠죠? 0.6% 되는 금액을 매달 여러분 통장에 넣어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7%를 나중에 주는 것보다, 1년 뒤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그거를 12분의 1등분 해가지고 매달 주는 거랑 어느 게 좋겠어요? 매달 주는 게 훨씬 좋죠. 매달 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또 이자가 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이자를 언제 주는지에 대한 날짜가 나옵니다. 9월 29일, 10월 29일, 매월 29일 날 이자를 내 통장에 넣어주거라.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자 받는 거에 정신 올렸다가 이 회사 부도 나면 큰일 나죠. 여기 제일 중요하다.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평가 기관에 2곳 이상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이런 전환사채나 BW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뢰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채권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등급을 받으니까 이번에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를 통해서 받으니까 트리플 B0가 나오더라. 트리플 B0. 이게 나오더라. 자, 채권의 단계는요. 트리플 A부터 AA, 트리플 B, 더블 B, B, C, 트리플 C, CC, C, D 총 10단계 있거든요. 예, 기업의 신용 단계가 10단계 중에서 트리플 B까지가 바로 뭐냐면 투자 단계예요. 투자 적격 채권이야. 투자가 가능한 채권입니다. 여기까지는 기관도 투자할 수 있고요.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고 그래요. 아무 투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더블 B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때부터는요. 하이힐드 펀드라고 해가지고 하이힐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들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삽니다. 그때부터는 트리플 B 이하 BB부터는 무슨 등급이 되냐? 투기 등급이 돼요. 투기 등급.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기예금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했는데 투기로 더 좋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요. 항상 이 트리플 B 이상인 채권들만, 기업들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동부제체를 우선 생각할 때 만약에 이 기업이 첫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동부건설이었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건설 기업들의 BW, CB 사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증권주의 CB라든지 BW 사시면 안 됩니다. 이들 두 종목들은 일단 무조건 제외합니다. 근데 제철이라는 업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 동부제철이 쉽게 망할 수 있는 회사가 안 망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들쭉날쭉한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탄탄한 구조.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는 타겠죠. 경기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경기에 분명히 타겠지만은 이 건설업종보다는 훨씬 더 작게 타는 업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훨씬 더 작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 사이에서 트리플 B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트리플 B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을 샀을 때 가면 만기를 언제 받냐? 내가 이제 이번 달에 사게 되면 만기가 언제냐 하면 2018년입니다. 2018년. 앞으로 5년 뒤죠. 4년 6개월 뒤에 원금의 110%를 받아요. 또 원금의 110%를 받습니다. 원금의 110%. 그러니까 원금을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을 만기 때는 받아요. 만기 때. 근데 만기 이전에 우리는 계속 매달 뭘 하고 있어요? 매달 이자를 받아 나가고 있다. 그죠? 받아 나가고 있다. 표면이율이 아까 5%라고 그랬죠. 표면이율. 5%의 아까 앞에 이자율, 표면이율이 5%의 5%를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끝날 때 10%를 더 받는 이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는 하나의 옵션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는 언제든지 해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든지 해약이 돼야 안 돼요? 해약이 돼요. 다만 해약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죠? 이자를 조금밖에 못 받네. 그런데 이게 만기가 2018년 2월 달인데 만약에 내후년이나 돼가지고 급히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급히 쓸 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회사 가가지고 야, 돈 내놔라. 돈 주겠어요? 채권은 안 줘요. 이렇게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풋옵션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꽤 중요해요. 자, 여기 나오네요.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2년이 경과하는 날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상환 청구권.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는 건데 바로 뭐예요? 내 돈 필요하니까 나 미안하다. 내가 2018년 2월 28일까지 들고 가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야.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좀 없어. 좀 급히 써야 되겠으니까 돈 좀 줄래? 하면 돈을 줘요. 근데 이자를 안 주느냐? 아니죠. 그때까지 우리 이자 매달 다 받았죠. 아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면 아까 발행 수익률은 그냥 들고 있으면 이게 만기 수익률인데 7%의 이자인데 연 5%를 아까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계속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5%면 500만 원. 자, 직관적으로 가자고요. 1억을 투자하시면 달에 40만 원씩 계속 통장에 꼽힙니다. 달에 40만 원씩 계속 받아놓고
1년 6개월 지나가지고 나 급히 있을 돈 생겼어. 돈을 줄래? 하면 돈을 주는데 이때도요. 103%를 줘요. 103%. 1억을 투자했는데 1억하고 300만 원을 더 줘요. 좋네. 좋아요. 올해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방법에 대해서 이런 옵션, 풋옵션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조기에 이 채권을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네. 좋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에서요. 채권 내가 돈 줄 테니까 채권 내놔 하면 뺏기는 채권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콜옵션에서 콜옵션이라고 또 따로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콜옵션이 나오는 채권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채권 뺏길 것 같으면 누가 투자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전부 다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풋옵션을 걸어 놓는다. 풋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내가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채권을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을 때 어떻게 할인하든지 아니면 시장에다 팔아야 돼요. 채권 시장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손해 많이 봐요. 그때는 마이너스 보거든요. 거의 손해 봐요. 그런데 반해서 풋옵션이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도 주겠다 이거지. 2015년 2월 28일까지만 견뎌도 매달 40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매달 40만 원 플러스 이때도 네 1억하고 또 300만 원 더 줄게. 주는 거네. 뭐 이래 좋지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런 것도 내용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자 받는 거는 그렇다 치자. 자, 아까 이자율이 아까 하나는 7%고 하나는 5%라고 나와 있었는데 7%는 요 매년 받는 거를 만약에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7%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매년 받기 때문에 매달 받기 때문에 우리는 5%가 실질적인 5%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던 거죠. 자,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다 그랬죠.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다? 5,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막 채권을 1억치를 샀다. 그러면 행사 가격이 5,000원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둔 채 1억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1억에. 그럼 5,000원짜리니까 2만 주 살 수 있어요. 2만 주. 대신에 돈은 내야 되겠죠. 새로 1억 내면 2만 주를 살 수 있다고.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10,000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억 주는 거예요. 1억 주고 2만 주 내놔. 그럼 2만 주 받죠. 2만 주 갖고 오면 뭐예요? 시장에 팔아야지. 10만 주에 팔면 5,000원 주고 산 거를 얼마에 판다? 10,000원에 파네. 1억이 그냥 생기네. 이야,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근데 아까 이자도 1년에 단순 계산했을 때 중간에 받는 거 빼고 단순 계산했을 때 7% 여러분들이 요즘 7%짜리 어디 가가 정기예금 있습니까? 7% 정기예금 있어요? 저축은행 가도 7% 안 줘요. 요즘에 그죠? 저축은행 가도 7% 안 주는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부도나고 맨날 이러잖아요. 저축은행이 부도나겠어요? 동부제철이 부도나겠어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근데 여기 7%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다. 밑에 보면 행사 비율이라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1억치 내가 채권을 사면 주식을 1억치 살 수 있느냐 아니면 5천만 원치 살 수 있느냐 이게 행사 비율이에요. 만약에 100%다 그러면 1억치 채권을 사면 1억치 살 수 있다. 50%가 행사 비율이다 그러면 나는 5천만 원 살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비율은 100%로 그러니까 뭐예요? 1억치 내가 채권을 사면 주식을 얼마치 살 수 있다? 1억치 살 수 있다. 얼마에? 5천원에. 그럼 지금 얼마냐? 3천 몇백 원. 그러면 지금 3천 몇백 원 하는 거를 제가 5천원에 청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주가가 맨날 3천 몇백 원에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앞으로 제철업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올라가죠? 만원 갈 수 있죠? 그때 5천원짜리 그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바꾸면 되죠. 지금 바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해먹자. 그 안에는 뭐하고 이자 48만원씩, 40만원씩 받으시라니까. 이자 40만원 받으면서 주가 언제 올라가나? 남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이거 사신 분들은 올라가겠지. 왜? 나는 이자 받고 있거든. 이런 게 바로 이 매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5천원에 살 수 있다 하는데 이 5천원이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요, 요것도 6천원, 7천원 이렇게 올라가요. 대신에 주가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갑니다. 한 번만 역전이 되면 돼요. 주가가 지금 3천원이고 주가가 행사 가격이 5천원이죠. 주가가 올라가 한 번만 역전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역전된 상태로 계속 올라가요. 한 번만 역전시키고 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거를 이제 가격을 5천원에서 6천원이 될 건지 또는 특별한 경우는 낮춰질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버렸다. 주가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또 조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읽어보셔도 돼요. 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별로 이거는 항상 통상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내용들 다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나 궁금하다.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 BW 샀는데 이거 뭐 행사 가격이 조정된다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하셔도 되고요. 그게 모르시겠으면 제가 항상 무료 방송 하잖아요. 내일도 제가 그 무료 방송 하거든요. 예, 우리 샘플러스 오시면 나무는 멘토의 중앙증권연구원 클럽에 아침에 9시부터 무료 방송 하거든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든 매주 화요일 날 하니까 한 달 있다 오시든지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사신 분들 AS 다 해드릴게요. 공짜로. 그래 오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세히 따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고요. 이제 가격이 언제 바뀌느냐가 나와 있어요. 이 5,000원의 행사 가격이 언제 바뀌냐 보면 간단합니다. 주로 그냥 3개월마다 이렇게 1년에 4번 통상적입니다. 1년에 4번 이 가격이 바뀌어요. 이 가격이. 그래서 바꾼 거를 여러분들 통보를 해줘요. 공시로 나오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다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된다.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주식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가 행사 가격이에요. 아까 3,800원 한다 그랬잖아요. 3,800원 하니까 3,000 몇백 원 한다 그랬으니까 행사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10,0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행사 가격이 한 6,000원, 7,000원 정도, 6,000원 정도 올라가요. 그래도 4,000원 남아요. 그래도. 그죠? 여기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아까 어디에요? dart.fs.or.kr 들어가서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 번 더 우리 VOD 있잖아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TV가 녹화가 되고 있으면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날 따로 시간 나실 때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 받느냐? 주식을 언제 받을 수 있냐? 한 달 뒤부터 우리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뒤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주가가 6,000원 가면 바로 주식 내놔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공모 이제 청약에 대한 절차의 부분이 되겠죠? 절차 언제 하느냐? 8월 26일이네. 8월 26일, 27일, 29일 3일 동안요. 청약 공고해서 합니다. 이달이네요. 다음 주네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이 청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다 청약을 하지? 자, 청약 금액이 나오네요. 최저 100만 원 이상. 주식을 하시는 분이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5년이 넘게 남아있다면요. 100만 원이라도 이런 걸 사보는 버릇을 해보세요. 한번 사보고 나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바로 여러분께 됩니다. 100만 원의 잔돈이 있더라도 한 번쯤 사보고 나면 바로 여러분께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매출 절차에서 자, 어디서 뭐 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럼 청약 가려면 어디서 가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유진증권하고 동부증권, KTB증권 가면 여기서 청약 받아주네. 그러니까 돈 100만 원 던져주고 이거 나도 한번 사보자. 왜 사냐? 남원장이 한번 사보래. 그래가지고 한번 사보세요.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게 실력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자산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기회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이제 먹을 거 없나 봐야죠. 그죠? 예. 자, 오늘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요.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 좀 핵심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하면 우선 이제 반도체의 시가격, 즉 시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부품, 회로 부분을 녹여넣는 액이에요. 녹이는 액. 요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고요. 또 하나 전해액 만드는 회사예요. 전해액이라는 것은 전해질 액을 만들어가지고 양극과 음극을 저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액이죠. 이거를 또 어디다 납품하는 회사냐? 삼성 SDI, 2차전지 만드는 데 납품하는 회사네요. 그럼 이거는, 이 회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네요. 하나는 뭐 반도체 부품주도 대중과 동시에, 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과 된과 동시에 또 2차 전지 테마주도 되는 거예요. 좋네. 근데 삼성이 뭐 한답니까? 지금 중국 시안에다가 공장을 증설한다 그랬죠? 그 공장 증설하면 반도체 장비주들 전부 다 한 200억 가까이 전부 다 수주가 떨어져요. 이게 있네요. 근데 삼성 SDI 측에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뭐냐면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가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해액도 더 많이 납품이 되겠네. 이것도 좋네. 두 가지가 다 좋은데 여기에 뭐까지 겹쳤냐? 수급까지 좋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이때까지 올해 계속 사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까지 기관과 연기금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하기 시작했으니까 수급까지 갖췄네. 삼박자 다 갖췄네. 그런데 주가가 그냥 뜨문뜨문하게 제자리에 있죠. 이걸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땡큐 이렇게. 예? 지금 같은 때는 전혀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 매수가 다 정해드리면은요. 매수가는 지금 47,000원. 현 가격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 가격이면 부담 없다. 이 정도 가격이면 난 넉넉히 주겠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요. 51,000원, 5만원 넘기겠지. 지난번 고점입니다. 지난번 고점을 넘기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또 뭐 시장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종목 충격이 발생해서 45,000원 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역시 기계적으로 이때는 45,000원에 손절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브레인 이 종목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외국인 기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무누 멘토의 강의는 잘 들어봤고요. 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솔브레인 받아봤습니다. 목표가가 지난 고점인 51,000원 정도 설정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무누 멘토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나무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의 무료 방송이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